자, 토론토의 명문 국제사립학교 UMC 하이스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아쉽네요. 네. 너무 우리 오래 함께 만나왔어. 이제 그만 만날 때 됐어요. 자, 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국제학교의 담당자로서도 여쭙고 싶지만 반면 그냥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의 입장으로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 랭킹 이런 거 좋아하거든? 랭킹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 랭킹이 뭐 뉴스에 발표된 랭킹이 아닐지라도 본인 랭킹이라도. 사실 뭐 아이들 뭐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 거 본다 그러면 손에 꼽죠. 뭐 토론토 대학교, 라이얼슨, 워터루 대학교, 퀸즈 대학교, 오타와 대학교도 사실 괜찮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도 가도 괜찮다 한다 그러면 또 학부마다 유명한 학교들도 너무 많아요. 뭐 UBC 있고 뭐 사이먼 프레이저도 있을 거고 마운트 알리슨 한번 얹어볼게요. 네, 본인 모교시거든요. 네. 네. 이런 대학들이 괜찮다. 그렇죠. 근데 사실 캐나다는 학교 랭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아이들 뭐 취업을 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처럼 이런 이름의 목을 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또 뭐 어떠한 뭐 리서치가 잘 되어 있는 학교, 뭐 대학교 교수진이 좋은 학교, 학생들 피드백이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랭킹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학부별로 또 랭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 뭐 학교 성향이라든지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혹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어떤 유학 당사자들, 유학을 원하시는 당사자들한테 이 정도 대학 가면 잘 갔다 하는 거 한 5개만 딱 꼽아보세요. 5개. 사실 토론토 우리 UMC가 또 자랑스러운 게 엔지니어링 학부로 좀 애들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워터루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퀸즈 대학교, 오타와 대학교, 웨스턴 대학교 많죠. 맥마스터도 보내고요. 5개만 꼽으라니까 7개를 꼽았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대로 유명한 게 워터루 공대가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토론토 공대, 워터루 공대, UBC 공대, 맥마스터 공대, 퀸즈 공대 5개를 예를 든 거예요. 이 5개 중에 제일 좋은 데 어디입니까? 워터루. 왜냐면 사실 학생들이 이민을 하고 사실상 대학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취업이나 이민까지 조금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워터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업이 잘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기가 2학기가 아니라 3학기제로 진행을 해서 무조건 한 학기는 실습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입학할 때 그 점수 커트라인도 워터루가 더 높아요? 깐깐합니다. 네. 절대 점수도 더 높다? 네. 합격한 친구들 보면 보통 90점대 후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워터루는 워낙에 자기 학생들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도 이 알룸나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가. 약간 워터루 빠네. 어떤 분들은 사실 토론토 공대가 더 좋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쵸. 저의 그냥 통계와 아이들을 좀 지켜보니. 자, 토론토 대학교 이야기해 볼게요. U of T라고 불리고 U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UT가 사실 캠퍼스가 3개잖아요. 맞아요. 세인트 조지, 미시사가, 스카보로. 그래서 세인트 조지 다니는 친구들은 나 UT 다녀요 안 하고 세인트 조지 다녀요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하고. 네. 미시사가는 그냥 UTM이다 라고 표현하고 스카보로는 UTS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3개 캠퍼스 간에 실제 입결 이 격차가 커요? 조금 있습니다. 몇 점? 점수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반학 뭐 예를 들어 휴머니티 막 이런 데 간다 하면은 사실 뭐 60점, 70점, 50점대 친구들도 저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뭐 스카보로라든지 M이라든지 네.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어느 학부로 지원을 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다. 예를 들면 몇 점 정도 되나? 뭐 60점대, 70점대까지도 잘하면 넣어볼 수 있죠. 공학 계열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몇 점 정도 되나요? 80점대, 뭐 90점대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긴 하고 메인으로 간다 그러면 하지만 좀 다른 데로 간다 하면은 80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다. 이 캐나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내신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85점 받더라도 아 우리 어떡하냐 갈 데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절대 점수로 85점 혹은 뭐 등급상 그렇게 나오면 인서울 못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개수 제한도 없고 같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부 저는 이과를 가고 싶지만 문과도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요 하면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증 받아 놓고 그때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장점이 확실히 있네요. 지금 UMC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미국 대학으로도 혹은 제3의 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나요? 생각보다 요즘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졸업한 친구들은 이번에 킹스 컬리지 파마시 많이 갔고 그리고 그 전에도 네덜란드, 뭐 독일, 뭐 미국 간 친구들도 있고요. 미국 대학 보통 지나갈 때 SAT를 봐야 되잖아요. 모든 대학이 SAT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SAT 필요 없는 거기도 국제학생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통해서 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캐나다 대학들은 전문가시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다 가이던스를 해주시겠지만 그쵸. 그 외에 뭐 네덜란드다, 예를 들어 홍콩이다, 싱가포르다, 뭐 스위스다 이런 데 대학 가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서포트 해줘요?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죠. 원하는 대학교랑 학부를 좀 알아온다고 하면 우리 항상 가이던스 팀은 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원서 쓰는 거 도와주고 있고 여건이 어떤지 미리미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학생들한테 요새 인기 있는 전공 혹은 추천하고 싶은 전공 요즘 캐나다 이런 전공 잘 나가 좋아 라고 뭐 꼽아서 한 3개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문과보다는 그쵸? 네. 이공계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엔지니어를 워낙 우대하는 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IT 직종도 좀 많이 뜨고 있고 그래도 미대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쪽도 많이 좀 뜨고 있기 때문에 UI 쪽으로 UI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 IT 계열이 아무래도 좀 대우받더라. 네, 사실 엔지니어링 전공하면 그래서 그 액기링이라고 나와요. 엔지니어링 링. 그거는 엔지니어링 졸업한 친구들은 무조건 여기 끼고 다니는 그 절대 반지가 있거든요. UT 엔지니어링만 아니면 모든 엔지니어링. 우와. 그래서 그 항상 그 절대 반지를 끼고 다니면 엔지니어링 친구들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엔지니어링 했다. 우리 ROTC 반지 같은 그런 걸 끼고 느낌입니다. 다니네. 네네네, 엔지니어링. 캐나다의 어떤 대학들이더라도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 반지를 끼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의대 졸업하면은 막 이거 선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 그 반지 자기가 돈 주고 맞추는 건가요? 돈은 주고 사긴 해야 되는데 그쵸. 공짜로 주진 않는데 과잠바 이런 거 있어요? 있죠. 걔들도 있고. 그럼요. 과잠바는 뭐 어딜 가나 다 있고 그쵸. 이 절대 반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엔지니어링 나온 친구들은 그거 끼고 보통 엔지니어링 졸업한 친구들은 뭐 취업이 웬만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엔지니어링 제외하고 또 다른 전공 2개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소프트웨어 이것도 엔지니어링 카운팅 하십니까? 네, IT니까. IT 제외하고? 네. 그렇게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런 계열들은 어때요? 은행 쪽도 사실 시험만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 거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시험도 보고 공부할 게 있긴 하지만 네. 보통 한국 학생들이 많이들 가는 게 이과 아니면 비즈니스 이렇게 가거든요. 비즈니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은행 쪽으로만 가도 사실 비즈니스 안에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카운팅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회계학과? 어카운팅, 뭐 매니지먼트 이런 쪽도 많이 꾸준히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자, 의대 갈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길은 좀 비슷합니다. 멀고 힘듭니다. 대학교 4년제 이과로 졸업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이과 대학을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시험도 봐야 하고 또 네.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뭐 레지던스 하고 하게 할 텐데 네. 가려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왔죠. 우리 학교. 그래서 지금 4년제 다니고 있으면서 메디컬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메디컬 학교라는 건 결국에 우리로 따지면 예과, 본과,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하는 건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공, 뭐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전공으로 들어가서 2년 이상 수강을 한 다음에 메디컬 스쿨에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하는 개념. 4년짜리 대학을 졸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 학사를. 된다. 이유는 우린 유학생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캐나다 애들도 싹 다. 싹 다. 4년제 졸업해놓고 의대를 가든지 로스쿨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학사 학위가 있는 친구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의전원이네. 우리로 따지면 의학 전문 대학원 같은 곳으로 이제 가는 맞습니다. 거네. 이런 구조다. 그래서 어렵지만 가능하다. 가능하죠. 항상 길은 있다. 길은 있다. 걱정하지 그럼요. 마라.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대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맞아요.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은 의대 원서를 먼저 놓고, 뭐, 누구 말로는 그게 뭐 2,000명이면 1등부터 2,000등까지는 다 의대 가고, 2,001등부터 다음 학부를 선택한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캐나다는 그렇진 않아요. 확실히 의전원도, 그러니까 의학대학과 관련해서 점수도 높긴 하지만 사실 점수 더 높은 친구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는 맞아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실 난 이걸 잘해라고 들어왔지만 들어보니 또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또 학부를 전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하셨잖아요. 네. 캐나다에서 취업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캐나다 유학과 관련된 혹은 학교 담당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네. 캐나다 유학에 혹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에 장점이 뭔가요? 궁극적으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장점. 사실상 캐나다 나라 자체가 이민 국가다 보니까 외국인을 배려하는 복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캐나다에서 이민할 줄 몰랐습니다. 졸업을 해보니 취업 비자가 나왔고 취업 비자 3년 동안 또 열심히 일했더니 이민을 또 해줬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캐나다 유학을 했을 경우 이민의 길이라든지 뭐 취업의 길 이런 게 조금 더 잘 되어 있다. 이게 큰 장점인 거죠. 막 미국 가고 싶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원서를 쓸 때 미국 갈래 캐나다 갈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 여자였고 또 혼자 가는 입장이다 보니 뭐 치안 면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외국인 뭐 이런 차별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캐나다가 적합하다 생각이 되었고 네. 또 살아보니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랜 저희가 시리즈로 아마 7편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토론토의 명문 사립학교 UMC 우리 지선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사실 설명드리는 건 제너럴한 설명들이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특이한 또 결론이나 맞아요.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에듀케이션 채널을 확인하시면요. 저희 쪽에 전화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지선 씨와 직접 만약 상담을 원한다. 가능한가요? 그럼요. 뭐 비대면으로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게 또 시간이 잘 맞는다면 네. 그쵸 또 대면 상담까지 또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통 한두 번씩은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시간이 맞다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시간이 맞지 않다면 줌으로 요즘에 그쵸. 너무 잘 되어 있죠.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어레인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유학을 위한 우리 국제사립학교 완벽 시리즈를 한번 완성해봤네요. 우리 에듀케이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올 하반기에 뵙는 걸로, 내년 상반기에 뵙는 걸로. 그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